네, 대장주의 길을 잘 안내해 주시길 바라면서 모십니다. 김정환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, 김정환 과장입니다. 네,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자, 오늘 장 분위기는 조금 그래도 상승 분위기예요. 월요일인데. 예, 드디어 월요일 날 해가 떴습니다. 예. 그래요. 오랜만에 좀 기분 네. 좋게 이 방송을 할 수 이어가야 있을 것 됩니다. 힘있게. 같습니다. 예, 그렇죠. 네, 뒤에서 뒤심 빼지 마시고. 네. 네. 네, 자 오늘 어떤 메시지 좀 전해주십니까? 그러니까 주말간의 이슈도 많았고요. 근데 이제 전쟁 그리고 트럼프, 그다음에 삼성전자, AI, 오픈 AI 요 큰 꼭지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그 대응 전략, 전쟁, 하여튼 뭐 지금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. 너무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도 좀 있고.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예.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? 네. 네, 장표로 넘어와서 오늘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. 네. 이게 지금 날짜가 카운트다운이 나왔는데 네. 주말간에 사실은 트럼프가 트윗을 한 번 더 올렸죠. 근데 이게 지금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, 왜냐면 수요일 날에 그 올린 내용은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날짜랑 시간만 올려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하루 연장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.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게 이제 카운트다운 보면 내일 오전 9시냐 아니면 수요일 오전 9시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근데 언론은 대부분 네. 하루 연기돼서 네. 수요일로 가닥이 보고 좀 있는 것 잡히는 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네.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김정환 과장은 아니다 내릴 것 같습니까? 아직 뭐 트럼프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? 예. 어찌됐든 뭐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내일 또 있을 우리나라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.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그렇죠. 내일 있고, 이 실적 발표는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분들도 모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AI의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좀 크게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가 주말간에 올해 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각 증권사별로 실제 목표가랑 예상 영업이익이랑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를 좀 통계 분석을 했는데요. 보시면 이제 1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예상 영업이익이 뭐 적게는 27조에서 최근에 이제 4월 초에 51조, 53조가 나왔죠. 네. 그만큼 두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증권사에서도 이 컨센서스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추세를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, 마찬가지로 2026년 영업이익도 1월 말쯤에는 100억대 중반 영업이익이었는데 지금은 시티그룹이랑 메리츠증권에서 300조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이제 40조, 40.7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. 지금 두 달간에 이렇게 한 기업의 그 1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랑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무래도 좀 큰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인 40조에 되게 의미가 좀 큰데요.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 3분기에 우리나라 1차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정점이 17.5조였고 네. 지금 바로 전분기죠. 2025년 4분기 때 7년 만에 이거를 갱신한 게 20.1조가 이제 삼성이 한 분기의 최대입니다. 근데 지금 내일 발표될 2026년 1분기 예상 실적이 만약에 40조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고를 갱신한 거를 단 한 분기 만에 2배를 뛰어넘는 의미를 갖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규모도 크고 되게 의미가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내일 아무래도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40조를 넘어갈 거냐 이 여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낼 거냐,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내부 회사 분들이 임원분들이 어떻게 2분기나 올해를 예상할 거냐,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나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뭐 제가 이제 뭐 감히 예상을 하자면
뭐 보수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숫자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만약에 메시지가 나오면은 시장은 강하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오늘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앵커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, 실적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. 시장이 항상 늘 빠르잖아요. 빠르죠. 지금 우리 시장은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물 가격 아니면 현물 가격, 이 반도체 가격이 슬로우 다운되고 있고 혹자는 꺾였다라는 본인이 있거든요. 예,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?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그 메모리가 한 30만 원이 됐는데 30만 원이 28만 원, 29만 원 꺾였다고 해서 그럼 과거 5만 원과 비교했을 때 지금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냐 아니면은 중간에 잠깐 슬로우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냐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. 본질적으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다음 장표 통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모두가 좀 속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가 이제 거의 뭐 종전 선언을 할 듯이 분위기를 다 잡았는데 종전 선언 안 하고 이제 2주간 더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저도 큰 이제 실망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간에 트럼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 해서 트럼프 책 읽기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87년도 때 이제 사업가 시절 때 냈던 거래 기술 책이랑 15년도 대선 후보자 때 발간했던 그레이트 어게인 책을 다시 좀 읽어봤는데요. 이게 그 책들의 첫 페이지입니다. 첫 페이지인데 지금 시장을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첫 페이지를 보면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.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. 네.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.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. 나는 거래는 내게 하나의 예술이다. 41세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요. 69세 트럼프는 첫 페이지입니다.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이란과의 핵 협정이 우리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협정인데 그것을 우리는 좀 신뢰할 수 있냐? 이게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오는 것들이 중국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뭐 중국에 대해서 사이버 도둑질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던 시장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있었고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읽었던 파트가 있어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41세 이제 사업가 때 그 거래 기술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. 초등학교 때 이제 트럼프 본인이죠. 나는 공격적이고 단호한 아이였다. 2학년 때 나는 선생님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일이 있다. 주먹을 휘두른 일인데 그래서 학교에 쫓겨날 뻔했다 이렇게 있었는데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서전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.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스스로 폭력적인 거 알지만 폭력을 통해서라도 내 생각을 알리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나는 인지를 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은 주먹 대신 머리를 쓰려고 하는 점이 바뀌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 좀 표현하고 있죠. 그래서 이 트럼프가 2학년일 때 오은영 선생님이 만약 계셨다면 조금 케어가 되지 않았을까 네.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예. 저난 책에 네. 모든 줄에다 줄치는 사람들이잖아요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네. 다 줄치면 안 친 거랑 똑같잖아. 아니요, 모든 줄 친 건 아니고요. 네. 아니 모든 줄에 다 쳐놓고는. 가져 나오려고. 네. 아, 예, 그래요?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요?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자서전 얘기를 굳이 하시니까 이렇게 네. 한번 여쭐게요.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죠. 그래서 네. 거래가 그의 지금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국가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래를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후생적으로 피해가 간다. 그게 지금 이란 사태의 결과물이고요. 그에 대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뭐냐면 트럼프는 기존에 미국의 사업가로서 거래를 했을 뿐이지 네. 국제 정세에서를 거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이란처럼 신정 체제를 신봉하는 집단과 거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식으로 나올지 예측을 못했다라고 오판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다음, 예. 네. 이거는 좀 뭐 재미있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. 이게 이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예전에 네. 2020년 트럼프 1기 마지막쯤에
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. 음. 되게 좀 메타인지는 되게 뛰어나신 것 같고요. 근데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에 대한 그 정밀한 분석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 되었던 최소한의 피해로 탈출하는 것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김정은 네. 과장님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어쨌든 이 소중한 시간 지금 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. 네. 이분들한테 도움 되실 만한 이야기를 주신다면 뭡니까?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이제 그거를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제 얘기는 괜찮아요. 정프로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혹시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. 저 하나 뭐 어떻게 되는 거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. 근데 맞습니다. 예,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라면 굉장히 괜찮은데 네. 그렇지 않은 거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. 근데 빨리.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, 한번 그래요? 말씀을 드리고요. 정프로님 손절 혹시 최근에 하신 적 아예 있으세요? 없어. 없으시죠? 뭐 하나 참 했죠, 내가 그때 뭐였지? 뭐 하나 했잖아요. 네,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고, 네, 아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. 뭐 하나 팔았습니다. 뭐 하나 하셨나요? 네, 네, 뭐 하나 조금씩 팔아서 지금-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네. 고무적인 상황인 네. 것 같고요. 그래도 그럼 제가 잘못 썼습니다. 그 손절 프로젝트가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근데 어찌됐든 손절 프로젝트는 마감을 하고 네, 좀 다르게 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정프로님 보유 종목 리밸런싱 프로젝트입니다. 그러니까 손-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이렇게 좀 리밸런싱 하시란 말씀이죠. 이게 제가 네. 정프로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라고 그렇죠.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예,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. 기존에 이제 손절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손절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찌 보면은 손절로 패배로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관점을 좀 바꾸셔서 네. 손절이 아니라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바꿔보십사. 예, 이렇게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. 이게 뭐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네.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뭐냐면 손절은 그냥 이제 매도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하고서 괜찮은 계속 거 말씀을 괜찮은 드리고 거죠? 있는 네. 주도주로 네.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사 해서 리밸런싱 프로젝트로 좀 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2분기는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지만 지금은 떠나지 말고 리밸런싱하자라는 말씀 주셨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? 각자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천차만별이시고요. 네. 그리고 각자 그 갖고 있는 돈의 의미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죠.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만약에 소외주다. 최근에 올라가는 시장에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, 원전, 전력 뭐 이런 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십사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은 그런 거겠죠. 지금 소외받는 친구들이 네, 다시 또 장상 바뀌면 이 친구들이 또 이제 각광받으면서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. 뭐 그런 이제 걱정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. 많이 갔던 종목들은 이제 갈 만큼 간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.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. 네.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네.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소외된 종목들에서 종목 분석이 얼마나 돼 있느냐, 주도주에 대해서 종목 분석이 얼마나 돼 있느냐의 질문으로 갈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제 생각은 지금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그 주도주들은 아직도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. 반도체나 원전 전력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. 살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갖고 네.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죠. 네네네. 예를 들어 리밸런싱을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떤 날이 좋을까? 이게 예를 들면 뭐 변수들이 많잖아요. 뭐 대표적으로는 가격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진 날, 네, 아니면 지수가 좀 올라가는 날, 아니 내 소외 종목이 좀 오른 날, 얘를 팔고 싶기도 하고, 네. 혹은 뭐 그 주도주라고 한 친구들이 뭐 걔들이 또 유독 더 안 좋은 날도 있을 테고, 네, 어쨌든 네.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. 뭐. 그러네요. 네,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대체로 방향이 좀 맞는 겁니까?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, 그거는 요 장표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
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거는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네. 전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푸는 거는 사실 좀 디테일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3, 4년 있다 10,000포인트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. 예. 그러면 그 큰 그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벤트들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은 저희가 조금 예측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대응해 보고 싶사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이러면은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일부를 좀 팔아서 현금 비중을 가지시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. 네.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AI 슈퍼 사이클인 거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한번 좀 계속 참여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김정환 과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. 방향은 우상향인데 요철 구간에서 적절히 대응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네.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. 오늘 같은 날 그러면 네. 손님이 오면 리밸런싱은 뭐라 그러십니까? 주도주를 만약에 안 갖고 계신다면은 네. 주도주를 팔고 삼전이나 하이닉스 이런 것 쪽으로 조금 편입 일정 부분 비율을 정해서 편입하자 말씀을 드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재만 실장님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이재만 실장님이 아마 좀 더 디테일한 지금 산업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네. 아마 좀 주실 것 같으니까 또 이재만 실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, 좀 딥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우리 김정환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네.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